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단기에서 간호보건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간호직과 보건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5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커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인지, 또 강의를 어떤 생각으로 진행해 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단기 커리예요, 단기 커리. 자, 이미 기술 계리 단기는 단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제 김태윤 커리를 타시면 단기 커리를 타면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술계리 단기에서 간호보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간호보건직 관련해서 이제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공중보건보건행정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써놨지만 간호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약간 안 됐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비 공무원님들이 가는 방향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공시를 준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헬퍼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돕기 위해서 이제 기술 계리 단기가 가지는 그런 방향,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 이제 융합이 돼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건직에 대한 보건직 커리를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건진료직을 준비하시거나 또 간호직을 준비하시거나 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홍보가 있더라고요. 적중은 역시 기술 계리 단기다. 제가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이 적중을 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중의 핵심은 뭐냐면 고퀄리티의 강의, 그렇죠? 탁월한 분석, 적중률이 높아야 된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적중률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적중률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내용을 한 데서 적중을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랜덤으로 적중이 되는 거지 그 적중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양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정말 최적화를 한 상태에서 적중을 한다는 게 진짜 적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을 줄이거나 문제를 줄이거나 교재를 줄인 상태에서 적중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찍는 거잖아요. 뭐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20문제 시험을 치는데 정말 20문제만 찍어가지고 다 맞았다. 그러면 정말 적중률이 높은 거죠. 근데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000문제를 쓴다. 이거는 적중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자, 근데 요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이 기술계리 단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술계리 단기가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됐다. 또 공무원 수험을 다시 한 다음에 기술계리 단기로 다시 공부한다. 이게 이제 응답한 합격생의 99%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 합격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거다. 또 간호보건직 과목을 준비할 때 김태훈 선생님 강의를 들을 거다.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태윤 단기 커리를 선택한 여러분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까지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또 강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강의 후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교재가 얇고 깔끔하게 강의를 해주셨다. 깔끔했대요. 그리고 피드백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찝어준 내용에서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1초 컷했다. 이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참 고맙네요. 근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강의가 콤팩트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여러분 콤팩트하다는 게 강의 수가 제가 말씀드린 강의 수가 아주 적다. 아주 줄여놨다 이거예요. 왜 줄이냐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강의 듣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강의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강의 시간을 줄이는 게 제가 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수강 후기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가, 고퀄의 강의를 전달해 주는가. 적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대비하는데 24년 문제는 아직 안 나왔고요. 23년도에 지역사회 간호에 출제된 문제를 지방직 문제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아니라 커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이런 커리가 나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한다. 기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영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섹션을 나누고 있는가, 프레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만약 그게 없으면 과목을 전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네, 그게 그려지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겠냐, 강의를 듣고 있겠냐. 여러분 그게 그려지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간호 개론, 이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지역사회 간호과정, 지역사회 간호와 보건행정, 역학과 질병관리까지가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는 뭐냐면 얘네가 다 합쳐서 총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지역사회 간호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총론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요. 지역사회의 각 분야라든가 영역으로 나갈 때 이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거의 같은 맥락에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딱 준비할 때 그럼 이 총론에서 문제 출제된 게 몇 문제나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합치면 몇 문제죠? 13문제예요, 13문제. 그럼 20문제 중에 13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의 비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간호보건행정과 역학과 질병관리 파트가 8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출제된 영역은 그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23년도 한 해의 문제냐? 아니면 22년도도 그랬냐? 21년도도 그랬냐? 이게 이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석들이 저는 머릿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 개론 파트에 있어서는요, 문제가 지금 개론과 이론에 합쳐서 2문제가 출제됐지만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1문제 이하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역학과 질병관리 파트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출제됐지만 여기서 문제 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건행정 파트와 합쳐가지고 8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문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플렉서블한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특정 파트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게 강론 파트거든요. 가족간호, 학교보건, 환경과 건강, 재난관리, 노인보건, 모자보건, 인구보건 이 영역들은 지금 보시면 출제된 게 7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위쪽에 가족부터 환경과 건강, 재난관리까지의 내용이 5문제가 출제돼서 25%가 출제가 돼서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가족간호 문제가 2문제, 3문제예요, 3문제. 그러면 여러분 얘네는 다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럼 5문제 중에 3문제 출제되는 게 가족간호에서 출제됐으니까 그럼 지역사회간호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3문제까지 빼오면 자, 여기 13문제, 3문제를 더하면 몇 문제죠? 16문제죠. 그럼 2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총론과 가족간호 파트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버리는 거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강의 안에서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또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체를 관통해 가지고 이 과목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한 상황에서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잘 따라오면 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실제로 간호사 국가고시와 또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지만 많은 부분이 좀 오버랩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 커리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보고 같이 오시면 되는 거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여기 보시면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관리라는 과목, 간호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호관리는 참 재밌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는 제가 워낙 전공이고요. 간호관리 관리가 여러분 이제 마케팅 경영하고 관련되잖아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마케팅을 몇 년 했는데 세일즈 마케팅을 하면서 관리 영역에 들어가는 기획, 조직, 인사지휘, 통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몸으로 체득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일단 분석을 할 때 간호관리의 문제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영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를 먼저 간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간호관리에서는 간호관리의 이해와 관리 이론, 그리고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간호 마케팅과 정보까지를 우리가 이제 한 그 덩어리로, 한 섹션으로 나누어 보면 이 파트에서 출제된 게 지금 여러분 세 문제예요, 세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지만 23년도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보통 우리가 기조, 인지, 통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관리 과정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됐냐면 14문제가 출제됐어요. 14문제.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 오시잖아요. 아, 이 중간 파트가 기존 인지통에 해당되는 관리 과정이 상당히 메인 섹션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간호관리의 실제와 윤리법에 대한 것이 독립적인 파트로 세 문제가 출제됐구나. 그러니까 중간을 두고 아래 위로 띄워놓고 중간 파트 14문제가 출제된 영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골고루 출제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이 골고루 출제되는 것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영역도 그냥 버릴 수가 없다. 상당히 고루고루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제 난감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효율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 것인가 강약을 조절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 전체를 간파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 영역에서는요, 예컨대 지휘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출제된 것처럼 균형 성과표라든가 식스 시그마라든가 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말씀드리는, 제가 별명이 애정남이에요.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각 영역들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시하는 커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단기 커리입니다. 단기 커리. 제가 간호직, 보건직의 커리를요, 과목마다 구분하지 않고 거의 규격화했어요. 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과목이 다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제가 보건직에서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또 간호직에서의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의 그 영역의 구분을요, 딱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자,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도 이론, 기본 이론과 압축 이론으로 일단 이론을 세팅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기출 변형 문풀과 파이널 동형 모고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누면 여기는 이론을 정리하는 거고, 여기는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냐, 문제 정리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 당연히 이론 정리를 먼저 해야죠. 이론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분석된 문제들을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계속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기출문제 변형, 그리고 파이널 모고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를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각각의 이론이나 각각의 커리가 언제 나오는 거냐. 저도 이게 항상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태어나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내 과목을 강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 강사할 때, 대학 시간 강의를 할 때, 여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할 때 과목을 최대한으로 맡았을 때 8과목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학기 강의라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도 이렇게 블록 강의여가지고 우리 간호사분들 잘 아시지만 뭐 몇 월부터 3월부터 4월까지 4월 중순까지 강의하고 끝. 그다음에 6월 달에 강의하고 끝.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제가 기술계리 단계에서는 공중보건, 보건행정, 지역사회 간호관리 또 법규까지 5개 과목을 1년 내내 강의를 합니다. 거의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잘 못 맞추거나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2025년을 대비해서는 아예 각각의 강의 커리와 그리고 교재가 출간되는 일정들을요, 아예 미리 다 픽스를 해버렸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7월에 기본 이론, 10월에 압축 이론, 1월에 기출 변형 문풀, 그리고 4월에 파이널 동형 모고입니다. 근데 여기 시작이, 보건직이 7월에 시작이 되고, 7월에 공중보건이 시작되고, 8월에 지역사회가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그 개월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1월이고, 여기는 2월이고, 여기는 이제 5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아예 일정표를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강의가 나오는 일정, 교재가 나오는 일정, 강의가 나오는 일정, 교재가 나오는 일정. 그렇게 가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이 기본 이론과 압축 이론 파트는 결국은
그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을 전체를 한 번 보는, 한 번 1회독하는 1분의 1의 강의가 기본 이론입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100%예요. 압축 이론은 빠른 속도로 보니까 2배속으로 보면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게 절반만 본다는 게 아니라 2배속으로 해당 내용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변형은 이런 회독의 개념이기보다는 기출문제 전체를 섭렵한다, 리뷰한다 이런 개념이고, 마지막 파이널 동형 모고에서는 이제 여기는 2배속인데 여기는 4배속입니다. 4배로 전체 영역을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돌려본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내용을 회독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내가 초시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그러면 어느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다 따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기본 이론과 압축 이론은 이제 이렇게 나뉘어요. 자, 권장을 하기는 초시면 필수로 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라. 기본을 안 듣고 압축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되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회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기본 이론과 압축 이론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 기본 이론은 전체를 가면서 강의 시수가 40강 이상이고, 압축 이론은 이것을 절반 정도로 20강에서 25강 정도로 가면서 절반의 전체 영역을 다뤄간다. 그리고 이제 연결 커리는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는 압축 이론에서 기출 변형으로, 또 압축 이론을 듣고 나서는 기출 변형에서 파이널 동형으로, 이렇게 이제 커리가 계속 이어져 가시면 가장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제시인 경우는, 초시인 경우에는 이게 필수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제시인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이미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듣지 않더라도 압축 이론은 반드시 필수로 듣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으로 가시는 게 현명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커리를 탄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커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공부를 하면서 이 커리를 순서대로 따라오는 게 참 버겁고 힘든 일인데, 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그래서 전공 과목의 지역사회간호나 간호관리는 같이 시작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입문도 하고 기본 이론, 그리고 압축 강의, 기출 강의,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문제풀이까지, 파이널 모고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영역들을 따라가다 보면 본 거를 다시 보고 반복하면서 결국은 내 걸로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공무원 시험은 한 번 보고선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번, 3번 반복하고 그 회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이제 커리가 유효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은 제 커리를 아름답게 유효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를 타서 정말 시험장에 갔을 때 자신감 있게 문제 풀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간호직 또 보건진료직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강의를 통해서, 본 강의 커리를 통해서 좀 만나고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커리 가이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때 뵐게요. 화이팅!